반갑습니다. 예,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작품에 향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자, 과연 그 문순태 작가가 늙으신, 그것도 이제 제목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늙으신, 그러면 반대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그쵸? 그러니까 젊은과 늙으신의 대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실 준비를 하시고요. 또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각적인 이미지를 써서 과연 어머니의 어떠한 측면에서 어머니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지 이 두 가지를 포착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늙으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요. 자,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해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죠. 부정적인 태도를 직접 제시했고요. 조금만 아프거나 아픈 거 첫 번째 통증이나 고통, 또 배고픈 거 허기나 시장기도 참지 못했다. 인내력 부족이죠. 이 두 가지 강한 집착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집착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따로 묶어봤습니다, 여러분. 노인정에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점심 먹은 것이 부실할 때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저녁 먹기도 전에 허기졌어. 그러면서 집으로 오자마자 그냥 숟가락 들고 밥통부터 찾고 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배고픔을 못 참는 인물의 행동을 제시했고요.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모습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고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인과죠, 인과. 그죠? 우리 집은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밥이 없다면 어떻다. 까타를 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트집을 잡고 심하게 며느리를 혼을 내는 거죠. 윽박지르기도 하고 낙물하기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밥은 뭐냐?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생명이다. 중요한 그 삶의 목표다. 그리고 에너지원이다. 근본 힘이 된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인물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만큼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어머니 모습이 제시됐어요. 그 두 번째, 어머니는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가벼운 그 아픔도 아이들처럼 굉장히 못 참는 거죠. 철부지처럼 엄살이 심해요. 죽는 신용 다 하고 노인들이 이제 항생제 주사 맞으면은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가족이 이제 좋은 말로 충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막무가내고 고집불통이고 외골수이면서 속수무책인 그런 어머니 모습. 굉장히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죠. 우리들 가족들 중에서 또 가장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그러니까 생에 대한 집착이 지금 강한 사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못 참고 허기도 못 참고 아픔과 고통도 못 참는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고요. 이렇게 이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모습을 지금 단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 그러니까 몸져 눕지도 않았어요. 약도 안 먹을 정도로 굉장히 달랐다. 두 가지 사례를 또 한번 대비적으로 지금 제시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몸살이 나서 막 이렇게 휘청거려도 호미를 들고 일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젊었을 적 어머니인 거죠.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은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인물이죠. 아무리 또 배가 고파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모성애가 있고요.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공은 생각한 겁니다. 서술자가.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가난, 땀, 희생, 인종 참고 견디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젊었을 적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지만 노동을 해서 땀 흘려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 어떠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물이야. 또 한창 젊은 시절에는 대과거죠, 대과거.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또 소박을 당했어요. 아, 남편에게 또 구박을 당했네요. 또 눈물 흘리죠. 그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외로움을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적인 고전적인 전통적 여인상의 모습이에요. 첩질이나 하면서 남편이 이제 다른 외부 여자를 만나면서 호성세월을 보낸 거죠.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예, 방거충이라는 거는 이제 배우던 것을 중도 포기하고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죽었죠. 좋은 일을 하고 해서 죽었으면 좋은데 자식들에게 못된 아픔만 주고 떠났잖아요. 예, 원망의 화살이 또 아버지한테도 있겠죠. 그런데 어머니를 믿었는데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어요. 그렇죠? 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지금 어머니에게 돌렸고요. 계속된 가난의 고통, 삼순구식, 호고지책, 갓난신고, 가난에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들이에요. 우리 식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기사회생이죠. 순전히 이건 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쵸? 참담했겠죠.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가족을 위해서 어렵게 부양했던 어머니의 이 모습 가장이죠. 가장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비적으로 뭐 한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출제된 권정우의 저수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시 여러분 푸셨죠? 이 저수지와 이 작품과 연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수지가 바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 배려,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담겨 있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머니의 태도가 이제 돌변하죠.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졌다. 태도 변화가 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자립하게 되면서 살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이 특유하다는 얘기는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이제 상징적인 것인데 제목과 연관이 됩니다만 여기서의 특유한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향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돌변한 겁니다. 그렇죠? 따로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살면서 고부간의 사이가 점점 이제 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겠죠.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 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또 어머니의 이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과거를 추억하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 나가요. 그 무렵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아주 음성 상징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때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지금 느끼게 만듭니다.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의 어머니 냄새는 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 코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입니다, 나 주인공.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큰아들.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그죠? 1인칭 소설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장남입니다. 군내 같기도 하고 뭐 이거 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열거를 통해서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막 짬뽕돼 있는 것 같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머니에서 풍기는 냄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구체적인 감각을 열거하면서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할 건 내 코의 어머니 냄새지 아내의 코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굉장히 싫다고 느껴질 때마다 과거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니까 현재 어머니에서 난 냄새 고통을 과거의 향기로운 추억의 어머니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시절 어머니 냄새는 정말 상큼했고 또 아내가 외출할 때 뿌리는 불란서 향소보다 더 향기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거죠. 비교를 통해서 과거의 어머니 향기를 예찬하고 그의 숨은 뜻은 뭐야? 지금은 정말 괴롭다. 과거의 어머니는 저랬는데 지금의 어머니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불만 어린 감정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었어. 또 싸움하다가 얻어맞고 머리까지 뭐 피가 솟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그죠? 예, 분이 이제 화가 났을 때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과거의 어머니죠.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되면서 스르르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됐던, 그죠? 과거의 어머니 냄새는 정말 나에게 위안과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마치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해주신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현재의 어머니는 정말 딴판이다. 완전히 뭐 위안이고 나발이고 없다. 반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가족에게 이 냄새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못마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식은 그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의 과거의 이런 긍정적인 것은 예,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나무라는 이러한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거겠죠. 자, 참고하시면요, 줄거리에 보시면 어머니를 이제 모시면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요, 그녀의 보따리입니다. 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보따리에 들어있는 녹슨 홈이라든가 오래된 선조, 이게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도구들이면서 생계 유지 수단이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를 강하게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 자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어떤 그 희생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이러한 과거의 삶의 향기, 이 향기는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그렇죠?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향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하고 희생이 담긴 어머님의 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중략에서는 뭡니까?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드디어 이제 아내가 드디어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아내가 가출하고 긴장감이 막 고조되겠죠? 그래서 나는 당분간 중간에 있는 내가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차남한테 이제 맡기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술자인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거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왔어요. 남편의 중재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아내가 돌아온 거죠. 참고로 또 스토리에 보면요, 첫째 아들 집에서 있다가 큰 며느리입니다. 지금 고통받는 이 아내가. 그래서 맡기고, 내 친구 정자는 화장실 변기에서 식물창 썩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친구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객관적인 이 냄새는 이제 확실한 건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소금에 전 간 고등어처럼 온통 어머니 냄새에 푹 쩔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 아내의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째 보시면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성찰이 나옵니다. 성찰.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불보듯 뻔한 거죠. 명약관화. 그죠? 어머니는 가시도친 불평불만의 그 성인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어요. 공격한 거죠.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겁니다. 그래서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이제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냄새로 인한 아내의 고통과 또 괴로움이 행동으로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렇죠? 또 그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공격을 받고 냄새도 고통스러운데 어머니의 공격까지 받으니 이중고에 의해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어떤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은 행동이죠. 거부의 몸부림이면서 단절하고 싶다. 차단, 찬단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차단하고 절망과 체념의 그러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간접짓이라고 볼 수가 있죠.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냄새는 아내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직접 토로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냄새보다는 어머니의 공격으로 인한 괴로움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예상적인 말투로 힘없이 무기력하게 말했어요. 무력한 아내의 모습이죠.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남편도 반응하는 건 어떻게 반응하냐? 이심전심이다. 내 생각이 그 생각이다 이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아내와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제발 집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또다시 가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서술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체념적인 소망이 담겨 있고요.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렸어요. 예, 그러면서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나옵니다. 자,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딸그락거리면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내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죠. 아내의 처지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이 태도를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고통을 가중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 그죠? 감각적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 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자포자기, 기진맥진한 모습이고, 너의 처가 또 아프냐? 여기서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아내가 고통받고 있음이 드러난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또라는 걸로 볼 때 지속적이라는 거죠.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이제 어머니가 맞닥차는 못마땅한 겁니다. 사투리가 쓰였죠. 달갑지가 않다라는 표정으로 뚜벅 갑자기 불쑥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이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모습을 제시했고요. 또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들이 뭐라 그래, 나의 갈등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환기시키는 거죠.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함을 행동으로 좀 드러낸 거니까 간접제시라고 봐야 돼요. 생뚱맞게 새삼스럽게 이제 묻게 된 거죠. 왜 어미한테 냄새 날까 싶어서 그러냐?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나의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퉁명스럽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대사를 쭉 하는데, 냄새의 일반적인 생각을 쭉 나열하면서 상대에 대한 어머니의 반박이 지금 제시된 거고요. 어머니한테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하면서 따지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전곡을 찌른 말하기입니다.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말하기다.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아주 심해요. 막 하면서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 반박을 하면서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난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렁거리면서 킁킁거렸다. 그러니까 어머니 냄새를 스스로가 맡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양한 감각으로 지금 제시된 거예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어머니는 절대로란 말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죠. 단호하게, 독하게 부인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맡아봐라. 어머니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면서 재촉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숟가락질만 해대는 그런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제시인데요. 여러분, 이게 간접 제시란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간접 제시예요. 알았죠? 이렇게 대화와 행동 묘사가 나온 거는 간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알탕갈탕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에 넘는 냄새인겨 하면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주제의식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향기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집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또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왔던 길고도 험난한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서 자식을 키워낸 그런 인간의 어떤 어머니의 냄새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서럽죠. 장탄식을 하면서 쓰디쓴 세월의 냄새, 즉 희생과 인고의 삶을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온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인 거죠. 제목과 연관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감각적인 통증을 통해서, 그렇죠?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강한 부끄러움과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복을 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각인하면서 나의 깨달음을 생략법을 통해서 독자에게 여운과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재인식하게 되고 어머니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임을 이제 앞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효에 관한
한자인데요. 예, 반포지효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풍수지탄. 예, 제가 좋아하는 한자가 이 풍수지탄인데 효도를 다 하지 못했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셨다. 효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게 나무를 붙잡고 한탄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 그 참고 부분에 가시면요. 이 도시를 빠져나온 무작정 고향으로 가는 국도를 타고 막 달려요. 이 서술자가. 그래가지고 불길한 묘사가 나오고 나는 국도에 차를 세우고 길게 숨을 들이키고 어머니 향기로운 냄새가 아우성치며 온몸에 핏줄속으로 빨려 들어올 것 같이 어때 흡인력 있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향기가 이제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개과천선하는 거죠. 태도의 돌변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소설인 겁니다. 그래서 작가 문순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조 중에 유명한 작품 시조가 있는데 박효관의 시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 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적어봤습니다.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인다. 그러니까 쟁반위의 이 감이 홍시죠. 참 너무나 곱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머님을. 그래서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서 가지고 가고 싶다마는 품어가 반길 사람이 없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럽다. 자, 요 시가 간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거의 10중 8구 여러분들은 이 시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 즉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풍수지탄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니까 반드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작품 또 있습니다. 이 소설 중에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아들의 깨달음, 인간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작품입니다.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갔고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 이 작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내가 나옵니다. 이 아내가 오히려 이 작품과는 다르게 어머니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부각된 작품인데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정리하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04년에 이제 발표된 거네요. 그렇죠? 수상한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희생에 대한 이해와 반성, 그리고 교훈, 그렇죠? 회상, 독백 이런 거, 비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문제, 변형 39문제 중에 두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나와 다르게 어머니 냄새를 못 견디하는 아내가 등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를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이유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O냐 X냐. 정답과 그 이유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